신축 소띠 여러분, 신통운명사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일만 해왔는데 정작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몰라준 그 세월이 이번 가을 여러분의 진가를 드러내는 밑거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66해 언 땅을 갈아엎어 온 끝에 이제 그 속에 묻혀 있던 것을 캐낼 때가 다가온 걸로 보입니다. 분명 아무도 몰라주는 세월을 살아온 것 같은데 어째서 지금 그 진가가 드러나는가? 그 이유를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남은 운의 흐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일 뿐인데 그 밑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갑고 단단해 보이는 그 땅 속에서 오랜 시간 다져진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소띠 여러분의 삶에서 그 땅 속에 묻힌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살아오신 세월이 남긴 응어리진 사연이나 마음속 깊이 품은 소원이 있으시다면 생년월일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정성을 다해 살펴보고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 조용히 기도 올리고 무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선생님들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66해를 다져오신 땅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61년 신축년에 태어나신 소띠 여러분은 타고나신 기운이 흙이도에 여느 흙과는 다릅니다. 명리에서 축토라고 하는 이 흙은 봄, 여름의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흙입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딱딱해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오랜 시간 다져진 귀한 것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리에서는 이 축토를 두고 언 땅 속에 보석을 품은 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신 신년의 기운도 화려하게 반짝이는 보석이 아니라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채 조용히 묻혀 있는 원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소박해 보여도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귀한 것을 품고 계신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밭을 갈 듯 견뎌오셨을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왔는데요. 신축년 소띠 어르신들이 상담을 오시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그저 성실하게만 살아왔는데 정작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다고요. 집안일, 자식 일, 형제 일까지 다 떠맡아 해왔는데 정작 나 스스로는 대접 한 번 못 받아봤다고요. 그렇게 억울해도 티 한 번 내지 않고 다시 일하러 나가시는 게 몸에 배어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에 마음 한쪽이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평생 새벽부터 몸을 움직이며 살아오셨는데 정작 통장에는 큰돈 한 번 모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담담하게 웃으시는 모습에 제 마음이 오히려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사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참 흥미로운 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참고 일만 해온 성정이 여러분에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갈 복을 다지는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언 땅처럼 묵묵히 다져온 기운이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이치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오행의 상생이라는 자연의 순환 이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흙에서 쇠가 나온다는 토생금이라는 원리인데요. 쇠나 보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흙 속에서 압력을 받고 또 받으며 서서히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귀한 것이 됩니다. 겉보기엔 그냥 흙무더기일 뿐인데 그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지난 66해 동안 묵묵히 참고 견뎌오신 그 세월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그냥 흘러간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는 조금씩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흙이 쇠를 낳듯 여러분의 그 오랜 성실함이 이제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때가 다가온 걸로 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우직하고 참기만 하는 기운을 답답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 세월 지켜보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가장 단단한 보석은 가장 오랜 시간 눌린 흙 속에서 나옵니다. 빨리 만들어진 것일수록 쉽게 깨지지만 천천히 다져진 것은 웬만해서는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껏 묵묵히 다져오신 그 세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인생의 후반부에서 단단한 결실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제가 신축년 소띠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짚어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흐름을 위해 올 하반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흙의 기운을 품고 계신 분들은 오래 묵혀둔 것을 정리하고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롱이나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고 지내신 통장이나 문서, 귀중품이 있으시다면 한번 꺼내어 살펴보세요. 낡은 지갑을 쓰고 계셨다면 이참에 새 것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집안 구석에 먼지 쌓인 곳은 그때그때 정리해 주시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흙의 기운을 쓰는 분들에게는 이런 정리와 살핌이 흐름을 트는 작은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묻혀 있던 것을 꺼내어 살피는 그 행동 자체가 여러분의 재물의 흐름을 정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이 언제쯤 눈에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지 시기를 짚어 드리겠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쳐서 무렵부터 미뤄뒀던 일들의 작은 실마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로를 지나 추분으로 접어들면서 그 실마리가 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이 중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생금의 이치가 이번 가을의 결실 기운과 맞물리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흐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 묵혀둔 문서나 재산 관련 일이 뜻밖의 정리되거나 잊고 지내던 곳에서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혼자만 겪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소띠 여러분에게는 올해 사람과의 인연도 함께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리에는 육합이라는 이치가 있는데요. 쥐와 소가 만나면 서로 힘을 합쳐 단단한 흙을 이룬다고 해서 자축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올해는 쥐띠 인연을 조금 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뱀띠나 닭띠 인연에게서도 힘이 되는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인연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분들 혼사나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자식 문제도 이 시기에 좋은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흐름이 열리는 시기일수록 건강 관리는 오히려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흙의 기운이 강한 분들은 특히 소화기와 관절 쪽에 신호가 올 수 있으니 평소보다 조금 더 몸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평소 소화가 더디거나 무릎, 허리가 자주 뻐근하셨던 분들은 무리하지 마십시오. 좋은 흐름이 온다고 무리해서 여러 일을 버리시기보다는 몸 상태를 봐가며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한 신호가 느껴지시면 참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조언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니 건강만큼은 꼭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방향 이야기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병고년으로 명리에서는 이 해에 삼살이라는 기운이 북쪽에 자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북쪽 방향으로 이사를 하시거나 큰 공사를 벌이시거나 큰 돈을 들여 새로 무언가를 시작하시는 일은 가능하면 시기를 조금 늦춰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움직이셔야 할 일이 있으시다면 예로부터 전해오는 손 없는 날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음력으로 매달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이 그런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은 전통적으로 이사나 개업 같은 큰일을 치르기에 무난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작은 참고사항 하나가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흙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집안의 귀중품이나 서랍장을 정갈하게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롱이나 금고, 서랍 속을 자주 정리하시고 오래되어 낡은 것은 새 것으로 바꾸어 주세요. 이런 작은 정성이 부족한 기운을 채우고 흐트러진 기운을 정돈하는 비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묵은 것을 정리하고 새 것을 드리는 그 정성이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천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장롱 깊숙한 곳 한 번씩 살펴보기, 그리고 낡은 지갑이나 통장은 새 것으로 바꾸기, 이 두 가지를 꾸준히 해보시면 마음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66해 참 묵묵하게도 살아오셨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어도 그저 성실하게 밭을 갈아오셨고 손에 쥔 게 늘 부족하다는 허탈함도 맛보셨을 겁니다. 그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티도 안 날까? 언제쯤 편안해질까 하고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 땅 속에 묻힌 것은 겉으로 아무리 차갑고 딱딱해 보여도 그 안에서 단단해지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그 묵묵함이 바로 그 땅 속의 결정체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이 갈라지고 속에 있던 것이 세상에 드러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실의 기운과 좋은 인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번 가을, 여러분에게 좋은 흐름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그 흐름을 맞이할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시고 몸을 아끼시고 좋은 인연에 마음을 여시면서요. 말년으로 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좋은 기운이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묵묵히 다져오신 시간 끝에 이번 가을이 여러분께 작은 위안과 좋은 흐름을 가져다주는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시기별 이야기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마음속에만 담아둔 소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자주 꺼내어 말해본 바람은 좋은 기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는 일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곁에 두고 자주 찾아와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막혔던 일이 풀린다. 우리 집에 좋은 기운이 흘러든다. 나와 내 가족은 늘 건강하고 평안하다.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십시오. 신통군명사주가 1961년 신축생 소띠, 여러분의 남은 2026년이 조금 더 따뜻하고 평안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묵은 일이 풀리고 가정에 웃음이 머무는 하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드실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며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통군명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